새 영빈관을 건축한다.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큰 주제도 아니고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두둔하거나 시비를 털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민주당 것들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빈관 건설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870억이 소요된다고 예산 낭비다, 혈세를 쓴다고 몰아가고 무슨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건립을 지시했다는 둥 시덥지 않은 개소리 시비까지. 저는 예산은 한 푼 한 푼 어렵고 소중하게 써야 되고 세금은 본질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870억 원이 돈입니까? 일자리 쇼를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허비한 돈이 127조 원이에요. 그 돈을 써서 뭘 했느냐? 지하철에 어르신들 형광조끼를 입혀서 아무 의미 없이 여기저기 앉혀두고 월급을 주고 그걸 새 일자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항에 가면 그냥 배너를 틀에 세워놔도 되는데 이미 수십 개가 세워져 있는데 뜬금없이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곳곳에서 질서를 지킵시다 이따위 의미 없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가 월급을 받아갔어요. 그걸 문재인 정부는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먹은 돈이 이미 밝혀진 것만 수천억 원, 12조 원 중에 2조만 조사를 했는데 비리가 2,600억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12조를 다 까면 저것들이 해먹은 돈이 조 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짓을 하려고 탈원전 미친 짓에 쏟아부은 돈이 역시 조 단위. 튼튼한 우량기업 한전을 단 5년 만에 매년 조 단위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공기업의 손해는 누가 갚습니까? 국민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손해입니다. 원전 판매도 줄이 끊겨버렸어요. 세계 최고였던 원전 기술이 이미 생태계가 붕괴돼 버렸고 이제 문재인의 상국 그 나라에게 따라잡히는 건 초재기를 하고 있죠. 이 원전 손해는 계산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려 버린 거니까요. 나라 빚을 5년 만에 1,000조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천조국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문재인이 늘린 400조의 이자가 매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자 국고채 10년물이 3.8%가 넘으니까 3%로만 계산을 해도 매년 12조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이 쓴 돈 전체보다 500조 원을 더 썼어요. 이 정도면 나라를 1년 반쯤 더 운영해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성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지역화폐를 한다고 날려먹은 돈이 얼마냐? 작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 예산만, 지역 예산 빼고요. 중앙정부 예산만 8천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870억을 가지고 낭비네 뭐네 깨끗댈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한테? 800억이 아니라 80억, 8억, 단돈 8만 원이라도 국민의 돈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명할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나 정책에는 원래 돈이 듭니다. 저것들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이유는 원래 지들이 약속했던 건데 지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인이 한 번에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지들이 아가리만 털면서 우물쭈물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노세 5년을 하다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탁현민 같은 인간이 우리가 계속 쓰면 안 되냐 이따위 망발이나 쏟아내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한 방에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개방해 버렸네. 그러니까 풍수가 어떻다는 둥 무슨 점괘가 어떻게 나왔다는 둥 이런 개머저리 같은 시비나 걸고 자빠진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용산 이전에 대해서 우파 진영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용산 이전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운영의 투명성을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저것들 그리고 언론들이 시비를 거는 내용, 윤통이 몇 시에 퇴근을 했네, 어디를 갔네, 누구를 만났네, 무슨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했네, 어쩌네 이런 일들은 이전에는 문재인이나 그 전임자들이 잘해서 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이 명명백백히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대통령의 첫 언론 접촉이었어요. 사실상 국민과 첫 접촉을 하는 거였어요. 기자들이 대통령 낯짝을 공식적으로 5년 동안 고작 연함 번 봤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기자회견이 열려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라 대통령 입으로 사안을 직접 설명합니다.
윤통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제가 말을 했었죠.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접촉은 길을 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언론 접촉을 늘린다는 건 곧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거예요. 소통이 늘어났고 투명성은 증대됐습니다. 그게 윤 정권이 설정한 윤 정권의 정책 방향인 거예요. 운영 방안인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감히 떠들 놈이 있습니까? 그냥 구중궁궐에 처박혀서 뭘 하고 앉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감히 짓거려댈 머저리가 있습니까? 대통령 출퇴근으로 교통이 통제되는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27초 서 있었다. 45초 서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당신들 차 고작 연함은 데가 45초쯤 기다린 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가치보다 너무나 값져서 용산 이전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떠들어댈 수 있습니까? 말을 한번 해보세요. 지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공격할 포인트가 도저히 없으니까 무슨 헬리콥터 날개가 나무에 부딪혔다고 그게 용산에 이전을 해서 그렇다고 유치원생 마냥 억지를 쓰고 앉은 거예요. 정책에는 원래 돈이 듭니다. 국민과의 소통 증대, 투명성의 제고, 이런 가치들은 정책 목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니들 퇴근길에 서 있었다고 투덜거리는 놈들의 45초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원래 국민 100%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전할 준비가 안 된 채로 이전했네 뭐네, 급히 진행했네 뭐네, 그러면 5년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조금씩 기어 나올까요? 니들은 노인들한테 돈을 뿌리면서 통계 조작질 하는 걸 미리 준비하고 했습니까? 태양광으로 수천억 횡령에 처먹는 걸 미리 수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습니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영빈관이 없으면 국비는 어디서 맞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영빈관이 있으니까 새로 짓는 건 돈 낭비다. 이건 그냥 어떻게든 용산 이전에 물을 타려는 수작이죠. 어떻게든 청와대를 쓰게 만들려고. 세종시 이전은 왜 했습니까? 노통이 표장사 해먹겠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걸 추진한 거예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매년 얼마나 큰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건물이 없어서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이전했나요? 서울에 건물이 없어서 KRX는 부산에 있고 서울에 건물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전주에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이 됐어요? 아니요. 공무원들이 KTX 타는 시간, 그리고 그 비용만 천정부지로 늘어났습니다. 날았던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날려먹고 삼켜먹는 걸 우습게 알던 저 도둑놈들이 고작 870억 원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잡은 양 깨끗거리고, 정권이 망하고 쫓겨나니까 갑자기 이제서야 국민의 돈을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냐? 나중에 혹시라도 니들이 정권을 다시 차지하면 그때도 국민의 돈 870억 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들이 지금까지 보여줘온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니들 민주당의 두 시장이 비서를 추행하고 더듬다가 골로 간 것 때문에 보궐선거하는 비용만 824억 3,700만 원이 들었다는 거 잊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영빈관은 건물이라도 남지, 국빈이라도 모시지, 니네 당 시장 두 놈은 국민의 돈 824억을 쓰고 뭘 남겼습니까? 남긴 거라곤 오직 부끄러운 범죄의 역사뿐이에요. 요즘 영상에서 국힘당의 올바른 대응,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왕 시작한 거 오늘도 한마디 하죠. 민주당의 어떤 놈이 한덕수 총리한테 영빈관 건설이 김건희 짓이냐고 물었어요. 한 총리는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누가 그걸 몰라서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가 시켰다는 프레임을 짜려고 그냥 던진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김건희가 안 되는 걸 되게 했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짠 운동장에서 칼날을 잡고 휘두르지 좀 마십시오. 그따위 질문이 나왔을 때 적절한 대답은 무슨 건덕지가 있어서 대체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냐. 여기가 아무 망상이나 떠오르는 대로 막 짓거리는 자리냐. 그런 수준으로밖에 질문을 할 수 없으면 나는 내려가겠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라.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여기는 당신들 놀이터가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바보로,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상대방을 모질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스스로를 나쁜 놈이고 모질이로 만들어요. 이쪽 사람들은. 그만하십시오 좀. 보수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습니까?
오늘 지식의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